애플이 깜짝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맥을 들어가 보면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 올라와 있는데요. 눌러보면 루먼 인더스트리의 터미널 프로가 짙은 블루 컬러로 당당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이건 애플 TV 플러스를 위한 깜짝 마케팅입니다. 세브란스 단절 시즌2를 홍보하기 위한 전혀 새로운 방식의 마케팅인데요. 아래를 살펴보면 스포일러가 포함된 세브란스의 제작 영상을 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는 맥을 구입하면 애플 TV 플러스를 3개월간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점도 깨알같이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례 없는 노이즈 마케팅까지 하는 이유는 사실 애플 TV 플러스가 애플에게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애플이 대대적으로 밀고 있는 세브란스에 대해 잠깐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세브란스 단절은 지난 2022년 2월에 처음 공개된 이후 엄청난 호평을 받았는데요. 로튼 토마토 신선도 100%를 비롯한 다양한 호평을 받은 데 더해 에미상 후보에도 오를 정도로 작품성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작품의 기본 골격은 간단합니다. 특별한 시술을 받아서 일할 때와 일상을 보내는 뇌가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일을 할 때의 모든 기억은 일상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그 이면의 숨은 이야기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방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며 몰입도를 끌어올리는 작품입니다. 뒷이야기로 애플이 깜짝 공개한 터미널 프로에는 몇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키보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ESC 키와 컨트롤 키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일만 하는 단절층 직원들은 영원히 이곳을 탈출할 수 없음을 지사합니다. 또한 루먼 인더스트리의 통제 아래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점도 지사하는 거죠. 이 컴퓨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컴퓨터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데이터 제너럴 대셔 D2와 흡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뒷이야기로 팀 쿡이 직접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보여주며 홍보의 진심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애플 TV 플러스 공식 채널에서도 수많은 영상들을 뿌리며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유는 놀랍게도 애플 TV 플러스가 애플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 가운데 유일하게 적자를 보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매년 1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는 상황인데요. 무려 1조 5천억 원이 매년 공중분해가 되는 것이죠. 애플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부으며 애플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에 올인했는데요. 하지만 계속된 적자 행보에 결국 지난해에는 지출을 5억 달러나 줄이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3억 명 이상, 디즈니 플러스가 1억 2천만 명 이상, HBO 맥스가 1억 1천만 명 이상의 엄청난 가입자를 확보한 가운데 애플 TV 플러스는 겨우 4천만 명 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4천만 명이라는 숫자 또한 애플의 여러 구독 서비스를 묶은 애플 원에 애플 TV 플러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가입자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의 CEO는 애플 TV 플러스가 애플의 마케팅 전략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남기기까지 했는데요. 애플 TV 플러스에 대한 평가는 명확합니다. 뛰어난 영상미와 작품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고고하고 고상하게 가려다가 스스로 고립되어버린, 마치 모두가 가볍게 즐길 오락물을 찾고 있지만 혼자서만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만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행보는 스스로 고립되기로 선택한 시리가 AI 시대에 뒤처지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애플 TV 플러스가 한국에서는 티빙과 손을 잡으며 새로운 활로를 찾은 것처럼 앞으로는 다른 길을 걸어갈 필요성도 있습니다. 한동안 루머로 나왔던 것처럼 디즈니와 손을 잡는 방식으로 시청자층을 넓혀야 하는 것이죠. 애플이 존재하지도 않는 제품을 새로 출시한 것처럼 노이즈 마케팅을 할 정도로 애플 TV 플러스에 대한 애정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노이즈 마케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소비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진 않을까요? 단순히 드라마 하나가 볼만하다고 해서 애플 TV 플러스를 구독하고 계속 시청할 소비자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애플 TV 플러스가 뛰어난 작품성과 놀라운 영상미를 넘어서서 재미와 공감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맥가이버였습니다.